배출구를 열어주고 닫아주는 시간을 똑같이 해요. 다 모든 배치를. 이 프로파일은 저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라스 마가리타스 게이샤 어네로빅 내추럴인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요 회색이거든요. 요 회색 부분. 전반부에. 네, 전반부. 네. 지금 투입은 여기예요. 그냥 여기가 그 회색 투입. 선이 끝나는 데가 투입이네요. 네, 맞아요. 아. 근데 투입 이전에 BBP라고 네. 이제 비트윈 배치 프로토콜. 쉽게 말해서 이제 프리히팅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예열을 어떻게 네, 하느냐. 맞아요. 잠열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네. 지금 노란색이 지금 겹쳐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BBP가 된 거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BBP가 좀 다르게 된 거예요.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파란색 각각 세 배치가 다른 배치인 거를 지금 그래프를 합쳐놓은 건데, 거예요. 네. 근데 예열은 빨간색이 다르고 네. 노란색이랑 파란색은 거의 합쳐졌기 때문에 네, 지금 맞아요. 하나로 보이는 거고요. 네, 하나로 보이는 거. 이게 이제 BBP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투입을 하고 쭉 가다 보면 ROR 자체가 이제 쳐져요. 화력은 거의 다 동일하게 줬어요. 이제 가스 제어를 보시면 저는 항상 투입할 때 가장 적은 열을 줘요. 1%로 가다가 이 커피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네. 적당히 열을 받을 수 있는 열량을 줘요. 근데 이 열량은 네. 다 달라요. 커피마다. 그럼 어떻게 정해요? 어떤 기준으로? 저는 한 배치를 해봐요. 로스팅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나만의 레퍼런스가 존재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커피든 어느 정도 로스팅이 됐어. 저도 새로운 커피가 오면은 일단 그렇게 로스팅을 해봐요. ROR이 어떻게 되는지 흐름을 다 보고 그 다음 배치에 이제 다 적용을 해요. 많은 로스터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거의 즉각 대응이거든요. 네. 로스팅 하면서 ROR이 올라가거나 뭐 에어의 ROR이 올라갔을 때 화력을 낮추거나 하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온동 사속률이 높으니까 네, 화력을 맞아요. 낮추는 네네네. 거죠. 계속 낮춰서 로스팅을 하시는데 즉각 대응이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즉각 대응은 아니고 한 배치를 통해서 다음 배치에 어떻게 될지 다 미리 예측을 해놓는, BBP를 동일하게 했을 때 분명히 똑같이 가게, 네,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나아지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유도보다 더 빨라지겠지, 뭐 느려지겠지, 이런 거를 미리 다 예측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배치 때 그러니까 ROR이 뭐 높아지거나 뭐 각각 낮아지거나. 급격하게 네. 변동하더라도 네. 화력을 그때 조절하지는 네, 않으시고 일단 흘려보내요. 그냥 일단 가는 거예요. 네네. 얘가 어디서 열을 많이 먹는구나, 어디서 열을 덜 먹는구나. 후반부에는 얘가 수분이 많으니까 뭐 어떻게 로스팅이 뭐 그래프가 ROR이 처진다거나 네. 올라간다거나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요. 그러면 그때 기준점이 되는 화력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화력은 내 로스터기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게 자신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기센이 1% 단위로 주는 머신인데, 저는 뭐 50을 일단 기준으로 잡아요. 50을 줬을 때 정말 빨리 가는, 로스팅이 빨리 진행되는 친구들이 있고 생두들이 있고, 네. 아니 반대로 엄청 늘어지는 생두들이 있어요. 일단 50으로 먼저 레퍼런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프로파일이 있으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요. 뭐 느려지네, 빨라지네, 그럼 다음 배치에 바로 다 수정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확실히 그 경험이 먼저 있어야겠네요. 네, 기준점들이 있어야겠네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어떤 기준이 있고 내가 세운 기준보다 이게 약간 로스팅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네, 네네. 약간 조금 느리게 진행되네, 진행되네. 열을 더 잘 먹네, 뭐 잘 안 먹네, 뭐 약간 이렇게 적용하신다는 거죠. 맞아요. 로스팅 플랜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머릿속에서 네.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한 배치를 통해서. 번의 얘기긴 한데, 로스팅 대회에서 얘기를 하면은 네. 2번의 기회를 줘요, 보통은. 그래서 첫 배치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일단 내 레퍼런스, 내가 해왔던, 연습해왔던 프로파일대로 로스팅 하죠. 근데 분명히 현장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네. 네, 뭐 같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거를 보고 늘어지네, 뭐 로스팅 너무 빨라지네, 그럼 다음 배치에 그냥 바로 다 수정해, 머릿속에서. 네. 그러면 늘어지네, 짧아지네의 기준은 어디서 찾으세요? 저의 기준이긴 한데, 저는 1차 크랙 유도 시간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모든 로스터기가. 근데 제가 해봤을 때 대형 로스터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요? 네, 15kg 이상에서는 좀 달라져요. 과정은 다 똑같이 해요. 1kg에서 6kg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필터 로스팅 할 때 웬만하면은 7분에 가깝게 유도를 해요. 1차를? 네, 1차 크랙 유도를. DTR 같은 경우는 당연히 로스터기마다 다르고, 아니면 로스터의 역량과 로스터의 스타일에 따라서, 아니면 그분의 커피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DTR이 뭐예요? DTR이라는 거는 여기 투입부터 네. 그 0 있죠. 네. 0초부터 배출까지, 여기가 배출인데, 네. 이 시간 중에 지금 요 노란색 점 있죠. 네. 빨간색 점. 네. 네, 요게 이제 1차 크랙이거든요. 네, 여기가 1차 크랙이에요. 네. 총 로스팅 타임 중에 이 1차 크랙부터 배출까지의 시간의 비율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총 로스팅 시간이 100으로 가정했을 때 네. DTR이 요 시간이 20%가
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15%가 될 수도 있고 네. 10%가 될 수도 있고 총 로스팅 시간 중에 디벨롭먼트 타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을 하는 건데 DTR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기록을 해놔야지만 내가 컵을 보고 다음 배치에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기로 해도 좋고 크롭사가 있으면 이렇게 그래프를 띄워두고 네. 같이 커핑을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바로 더 나은 프로파일을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서 개인의 역량을 더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향상시킬 수도 있고. 그럼 DTR은 한 20% 정도로 잡으세요? 로서는 다른데 지금 저의 기세는 17에서 19. 17에서 19. 네. 그럼 필터 커피를 예를 들어서 1kg부터 6kg 머신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필터 커피로 예를 들면은 싱글 오리진 커피를 네. 예를 들면은 한 7분 가까이 1차 크랙을 유도를 하고 유도하고, 네. 그리고 DTR 같은 경우는 한 17에서 19%. 얘가 좀 더 늘어지네 네. 이런 거는 네. 1차 크랙이 1분보다 더 뒤에서 터지네. 그쵸. 얘가 좀 더 빠르네. 네. 그거는 1차 크랙이 7분보다 더 앞에서 터지네. 네, 네. 이게 기준인 거예요. 네, 맞아요. DTR도 17에서 19 사이엔 무조건 저는 들어와야 되고. 그럼 그때까지 화력은 일정하게 가겠네요. 화력은 일정하게 가다가 제가 뭐 로스팅 세미나나 항상 말을 하는 캐러멜라이즈 구간이 있는데 네. 1차 크랙 거의 10도 정도 만약에 1차가 180도 난다 그러면 네. 170도에서 180도 사이가 보통 캐러멜라이즈라는 구간인데 이때는 단맛이 감소하고 쓴맛이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모든 로스터기가. 근데 이 구간에 열이 상승하게 되면 쓴맛이 정말 많이 만들어져요. 좋은 쓴맛이 아니고 라이트 로스를 한다 해도 되게 기분 나쁜 쓴맛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항상 여기 가스 제어를 보시면 네. 쭉 가다가 1차 크랙이 지금 요 노란색으로 보면 이 시점이거든요. 네. 램프 다운을 이제 1차 크랙이 오기 전에 또 두 번 들여줘요. 신에서 램프 다운 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네, 기센 로스터기도 화력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요 구간, 그러니까 터닝부터 네. 이 캐러멜라이즈 전까지는 그냥 일정한 화력을 쭉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7분 안에 유도하기 위한 화력인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갔어요. 네. 1차가 좀 빨리 일어났어요. 네. 한 6분 한 30초에 30초에 일어났어요. 왔어요. 그러면은 화력을 어떻게 변동하세요? 맞아요. 여러 개 방법이 있거든요. 네. 당연히 단순하게 트리보나 똑같이 하고 터닝 이후에 뭐 화력을 덜 주면 되는 거죠. 네. 가장 간단한 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맛이 좋아질 수도 있고 네.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BBP를 다르게 해요. 트리본도 똑같지만 BBP를 다르게 하면 1차 유도 시간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BBP라면 그러니까 예열을 다르게 한다는 맞아요. 거죠. 약간 예열할 때 온도를 더 높인다거나. 그쵸. 뭐 더 이런 오래 식으로. 한다거나 더 높이 올렸다가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되게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이제 드럼 스피드죠. 저는 이제 드럼 스피드가 달린 머신을 추천을 드려요. 지금 여기서는 뭐 50% 열을 줬거든요. 여기서 50% 줬는데 만약에 여기서 드럼 스피드를 높여요. 그러면 로스팅이 시간이 빨라져요. 열 효율이 좋아져요. 그만큼 빨리 돌면서 생도에 전달받는 열들이 훨씬 빨리 익혀요. 반대로 드럼 스피드를 낮추면 되게 천천히 늘어져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컵을 볼 때. 전 반대가 될 것 같았어요. 드럼 스피드를 낮추면은 네. 그만큼 커피가 드럼 그쵸. 벽에 붙는 속도가 높아지고 네. 드럼 벽이 먼저 달궈지니까 맞아요. 그러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더 반대로 가는 네, 거예요. 반대로 가요. 똑같은 열을 줘도 어쨌건 늘어지고 네. 빨라지는 거잖아요. 드럼 네. 스피드만으로도. 근데 이게 드럼 스피드가 빠르면 네. 이제 이거는 저는 환경에 따라 많이 바꾸거든요. 아침에 에스프레소 세팅 잡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냥 그 전날에 로스팅 했던 드럼 스피드로 똑같이 해보죠. 먹어보고 네. 오늘은 드럼 스피드를 낮출까 높일까 또 봐요. 그러니까 이제 환절기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계속 여름이면은 동일하게 가져가도 돼요. 근데 이제 환절기 요즘 같은 날에 한 달 정도부터는 이 드럼 스피드를 많이 바꿔요. 나머지 다 똑같고. 네. 드럼 스피드가 높으면 네. 만약에 너무 높았으면 언더 로스티드 같아요. 겉과 속이 좀 많이 다르게 익어요. 반대로 너무 낮으면 네. 정말 많이 익어요. 겉과 속에 분쇄된 커피의 그 아그트론 네. 컬러 차이가 없어져요. 그래요? 기센이 기본이 99인데 네. 제가 99에서 92까지 써요. 만약에 92와 99면은 분당 7바퀴거든요. 그러면 제가 로스팅이 거의 9분 정도 한다 그러면 네. 바퀴수로는 또 그만큼 또 네, 많이 차이 나니까. 맞아요. 근데 분명히 또 이제 너무 디테일하지 않냐 그걸 어떻게 찾냐 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맞아요. 분명히 먹어보면 티가 나요. ERPM 차이도. 내가 오늘 로스팅 했는데 어제 로스팅을 똑같은 프로파일로 똑같이 했는데 네. 왜 로스팅 맛이 너무 다르다. 오늘 만약에 왜 이렇게 커피가 많이 익었지? 막 오버 로스팅된 느낌이 난다. 네. 그러면은 정말 드럼 스피드를 높이면 돼요. 다 그래요? 똑같이 하고. 다 똑같이 하고. 네. 그러면은 살아나요. 커피. 와, 이거 진짜 꿀팁인데? 일단 정리해보자면 네.
커피를 처음 봐요. 싱글 오리진 커피를 해요. 그럼 네. 내 기준점이 네, 있어요. 있죠. 기준점대로 일단 로스팅을 진행을 해요. 네네. 디센 같은 경우는 화력 50. 화력 50을 주다가 1차 크랙 터지기 전 1분부터 계단식을 줄이고 네. 그리고 1차는 한 7분 내외로 들어와야 된다. 네네. DTR은 한 17에서 19% 정도 네네네. 나와야 된다. 이 기준을 두고 하다가 빨라졌어. 네. 그러면 변수를 조절해서 내가 그 프로파일대로 맞추는데 네. 그때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 건드리시는 변수가 드럼 스피드인 거예요? 많이 이제 컵을 보다 보면은 네. 드럼 스피드를 조절을 하면 해결이 되겠다가 나오기는 하는데 아... 이거를 몰랐을 경우엔 다른 거를 건드리는 게 맞죠. 예열 온도? 네. 예열 온도나 예열 온도나 뭐 화력? 투입 온도를 조금 더 높여서 투입한다거나 아니 낮춰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터닝 이후에 화력을 높이거나 낮추거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터닝은 이제 생두가 열을 터닝 포인트, 먹다가 맞아. 딱 떨어지고, 올라오는 시점이죠? 네, 올라오는 시점. 네. 터닝 포인트 때 주는 화력을 건드리죠. 그 방법과 그다음 BBP, 비트윈 배치 프로토콜이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로스팅을 하다가 네. 갑자기 급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은 적당히 머물게 해놓고 가야지 하면은 그 다음 배치는 달라지죠. 맛이. 이런 거죠. 파란색과 노란색이 같잖아요. 제가 일단 배출을 하면은 온도 센서는 배출구에 달려 있어요. 배출구를 열면은 당연히 배출구가 나오니까 떨어지죠. 당연히 온도가 배출도 떨어지죠. 하고. 근데 이거를 시간을 똑같이 해요. 네. 열어주고 닫아주는 시간을 똑같이 해요. 다 모든 배치를. 내가 만약에 오늘 에티오피아만 10배치를 할 거예요. 네. 근데 똑같은 시점에 시간과 온도를 보고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닫아요. 똑같은 시간에. 당연히 이제 온도 센서가 달린 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얘도 시간이 필요해요. 평준화가 되는 데까지 오래 걸려요. 그러면 어느 구간을 잡냐면 ROR로 보는데 ROR이 이제 올라가요. 닫으니까 이제 온도 상승이 올라가죠. 네. 그러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바로. 네. 그때 이제 다시 예열을 해요. 화력을 줘서. 저 BBP 구간, 그러니까 네. 예열 구간의 온도도 똑같이 하기 위해서 똑같이 해요. 배출할 때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닫아주는 시간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ROR이 올라가면 다 떨어질 때 다시 열을 주고 또 똑같은 시점에 불을 꺼요. 다 똑같은 온도대 모든 배치를.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BBP 시간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지금 보시면 거의 2분에서 3분 안에 무조건 투입이 되게 BBP를 맞춰요. 2분에서 3분 되게라면은 여기가 0이면 네. 마이너스 1분, 마이너스 2분 이렇게 뭐 한 2분 10초 정도 되겠네요. 배출하고 나서 네. 닫고 2분 10초 있다가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 네. 투입이 되게 이 전에 모든 행동을 맞춰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모습을. 그냥 똑같이 다 맞추는 거예요, 이 루틴을? 네. 다른 로서분들도? 그래서 실험을 많이 해봤죠. 다른 로서분은 이제 다르게 해봤어요. 네. 더 열을 덜 준 거죠. 화력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터닝 이후에 화력을 주는데 저는 50인데 로스팅 열을 조금 덜 줘서 예열을 하다 보니까 네. 열이 부족한 거죠. 부족하다고 하긴 그런데 50을 쓰기에는 그 분한테는 열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쵸. 말 그대로. 그분은 뭐 53%, 뭐 54%, 55%를 줘야 7분의 유도가 돼요. 다음 질문이 네. 왜 저 BBP가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지금 듣다 보니까 당연히 BBP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예열하는 그 그래프도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 똑같은 맛이 나오니까 맞아. 제한성에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 커피를 먹고 내 기준에 맞는 로스터 프로파일로 맞추는 게 그 두 번째 배티부터 시작되는 거고 네네. 그거를 이제 열량을 조절하거나 뭐 드럼 스피드를 조절하거나 뭐 투입 온도를 조절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네네. 하는 거고 네네. 내 그 프로필에 맞춰졌다 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한성이 중요하니까 그쵸. 예열의 온도, 그러니까 예열을 투입하는 시간, 네. 배출하고 문을 닫아주는 닫아주는 시간, 시간.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해서 완벽하게. 그래프도 똑같이 그릴 수 있고. 네, 맞아요. 지금 이 프로파일을 증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저거는 달라진 거는 네. 그럼 저건 달라진 거잖아요. 네. 지금 두 개는 똑같고 하나는 달라진 네. 거잖아요. 빨간색은 달라지는 이유가 네. 이제 전 배치가 다른 커피인 거죠. 진짜 어려운 건데 만약에 이 빨간색 전에 네. 로스팅 프로파일이 있는데 네. 그 커피는 열을 많이 줘야 되는 커피인 거예요. 만약에 네. 내가 7분에 똑같이 유도했고 DTR도 18%고 배출은 똑같아요. 네. 근데 열이 더 많이 필요한 친구인 거죠. 네. 생두가. 그러면은 열을 더 많이 머금고 BEP가 생성이 돼요. 그런 애들은. 아니면은 뭐 그 전에 뭐 열이 덜 들어갔던 친구였던 거나 하면은 네. BEP가 바뀌어요.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탄 커피들끼리 묶어서 로스팅 하는 게 좋아요. 얘는 지금 후반 화력이 보시면 거의 1%로 로스팅이 된 거거든요. 네. 정말 최소 화력으로 로스팅을 했을 때. 네. 근데 이 최소 화력 값이 되게 조그만 물이 아니고 네. 그 머신마다 달라요. 제 로스터기에서는 1%가 그래도 충분히 열을 먹을 수 있는 범주의 1%여서 요거는 이제 가스 압력 세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참고만 하시면 좋고요. 왜냐면 1%만 줘도 이 커피가 충분히 이렇게 반등을 하죠. 그러네요. 네, ROR이 반등을 하는 건데 네. 만약에 이 전 배치, 빨간색을 하기 전에 배치가 20%의
화력을 줘야지만 네, DTR 18%와 배출 온도를 맞출 수 있는 커피였던 거죠. 그만큼 딱딱한 커피라는 거죠. 네. 열을 더 줘야 되는 네, 커피라는 거죠. 더 줘야 되는 그런 커피를 하고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두 커피의 차이는 이 전 커피가 다른 커피였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첫 배치에 게이샤를 로스팅 하진 않거든요. 첫 배치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첫 배치는 조금씩은 달라지죠. 로스팅실의 실내 온도가 바뀌잖아요. 네. 아침에도 바뀌고 저녁에도 바뀌고. 바뀌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데 프로파일도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매번 온도에 바뀌어요. 따라서. 네, 맞아요. 그때는 바뀌어요.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해요. 만약에 진짜 내가 돈이 많고 네. 그 시설을 투자할 수 있으면은 항상 항온항습 이런 거 다 맞추어 주고 하면은 정말 좋죠. 근데 한국에서 자영업자들이 네. 어떻게 그만큼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냐. 음. 네. 그런 못하면은 저는 그 상황에 맞게 변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내 온도를 맞추려고 일단 하지는 않아요. 그 실내 온도에 맞게 그냥 제 레퍼런스 컵을 보는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네. 그 컵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변수를 조절을 하죠. 음.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드럼 스피드를 조절을 해요. 저 맛의 차이는 어땠어요? 저렇게 두 가지가 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그냥 조금 달라진 거 맞아요. 아닌가? 약간 네. 이런 생각이거든요.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한 2초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인데 그럴 수 있죠. 네. 네. 컵을 봤을 때 아까 빨간색만 달랐던 거고 아까 그 똑같은 그래프예요. 네. 똑같은 그래프를 기간이 토탈 로스팅 타임 그 빨간색만 달랐고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노란색은 같았던 거죠. 같았잖아요. 네. 디벨롭먼트 진행이. 시간 나오고 1차 크랙 몇 분에 몇 도에 온지 나오고 아. 시작 온도 나오고 종료 온도가 나와요. 그러네. 파란색은 지금 수치가 노란색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쵸. 8분 22, 거의 1초밖에 차이 네. 안 나네. DTR 디벨롭먼트 시간이 1분 27초, 7분 1초. 네. 시작 온도 169.4, 9.4, 9.4 10초 동일하고 차이 나네. 종료 온도도 8.1, 8.1, 뭐 8.9, 0.3도, 7.2%, 17.2%, DTR이 17.1%. 저는 이 두 가지 커피가 먹었을 때 제가 원하는 맛이었는데 네. 빨간색은 그러니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냥 제가 예민하고 조금 까탈스러워서 그렇지 향미가 게이샤인데 살짝 떨어져요. 게이샤를 생각하면 빵빵 터지고 네. 화사하고 화려한 커피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빨간색처럼 로스팅 시간이 똑같은 열을 줬는데 늘어진 거니까 생두와 열이 전달받는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길어지면 당연히 쓴맛이 발생하죠. 정말 많이 길어지면 오버로스티드 아니면 오버디벨롭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맛이 되게 게이샤 치고는 네. 살짝 향미가 떨어진다.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드럼 스피드는 정말 많이 차이 나요. 아, 그래요? 그래프 상에서도 지금 보시는 거는 어쨌든 제가 로스팅 교육 자료예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차이가 일단은 굉장히 크죠. 이게 지금 뭐예요? 드럼 스피드를 바꿨을 때 프로파일 3개예요. 일단 투입 온도가 같고 BBP도 만약에 일정하게 가정을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드럼 스피드가 낮았을 때, 그 다음에 빨간색이 그냥 노멀할 때고 네. 노란색이 드럼 스피드가 높았을 때. 드럼 스피드가 낮으면 에어의 온도가 높게 찍혀요. 아, 이게 네. 에어의 온도구나. 네, 요거는 에어예요. 이 세 개는 에어의 온도고요. 네.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터닝이 더 떨어져요. 또 드럼 스피드가 낮으면 터닝 포인트를 찍는 온도가 달라져요. 드럼 스피드가 높을수록 높게 찍혀요. 지금 정말 드럼 많이 스피드가 차이가 나죠. 낮을수록 낮게 찍혔다는 거는 네. 그만큼 터닝 포인트가 밑에 온도까지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열을 더 안 먹는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센서가 네. 머무는 시간이 좀 더 생두가 오래 있어서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커피가 먹는 온도는 반대인데 네. 이게 후반부에는 온도가 좀 달라지긴 하네요. 또 역전되네요. 후반부에는 네 맞아 역전돼요. 후반에는 드럼 스피드가 낮으면 네. 열을 더 머금고 있어요. 그만큼. 처음에는 터닝 포인트가 정말 낮게 찍히고 또 많은 열이 필요한데 후반에는 네. 그만큼 열을 많이 배출을 못해요. 더 많이 머금고 있어요. 이 생두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드럼 스피드를 가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커피가 후반에 되게 열을 빨리 먹어요. 네. 막 미친 듯이 먹는 애들이라면 네. 드럼 스피드를 높여버리면 돼요. 그때. 그러면은 조금 더 열을 더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드럼 스피드를 조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 기준점을 잡고 그리고 그 기준점에 맞춰서 그 다음 배치부터 이렇게 변동한다고 했을 때 네. 커피의 특징이 비슷한 커피들끼리는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게이샤 워시드다. 그러면 항상 게이샤 워시드를 볶을 때는 네. 그 기준점이 예를 들어 그 동일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산소 발효다. 네네. 그리고 워시드 커피다. 네. 이거면은 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날을 먼저 말했을 때 내가 오늘 뭐 10배치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에티오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산소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워시드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7분 안에 맞추기 위해서 달라지긴 하죠. 당연히 많이 달라져요. 네. ROR 그래프 자체가 네. 많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일단 이 커피가 이 생두가 버틸 수 있는 네. 열이 정해져 있죠. 네. 저는 그거를 7분으로 잡고 있는 거고. 네. 7분 이상으로 가면 안 돼요? 제 입에는 네. 7분에 맞았을 때가 가장 이제 맛있었던 거죠. 근데 뭐 7분이 10초, 20초 가도 상관은 없어요. 나쁜 커피는 아니에요. 근데 싱글인데 네.
8분의 유도가 됐다. 이거는 그러면 그 로스터가 의도한 거는 단맛을 좋게, 산미 톤을 살짝 낮추고 단맛은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커피가 되는 건 아니고 전 7분에 됐을 때 되게 화사하게, 화려하게 커피가 나오는 거죠. 그럼 무산소 커피든 게이샤 워시드 커피든 어떤 커피든 다 7분에 맞추시는 거예요? 모든 커피. 모든 네. 커피를 다. 근데 이건 또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500g 할 거냐면 저는 그러니까 기센 W1을 사용했을 때 하고 있는데 네. 500g, 뭐 800g, 1.2kg 프로파일이 있는데 네.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져요. 그렇지만 내가 동일한 배치 사이즈를 한다고 했을 땐 네. 웬만하면 7분이고 근데 만약 배치 사이즈가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뭐 풀 배치를 하겠다 하면은 저는 7분은 아니고 7분 30초 정도 유도해요. 왜냐면 드럼 안에 생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 1.2, 난 풀 배치를 하는데 네. 똑같이 7분의 유도를 했다. 네. 그러면 이제 언더로스티드가 되죠. 그러면 그 풀배치가 아닌 아까 그 7분의 기준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그 거의 배치 사이즈? 하프에서 네, 3분의 1 정도. 하프에서 네, 3분의 1 정도? 정도. 네. 많아봤자 하프 정도예요. 예를 들어 6kg 머신 쓴다면 한 3kg 정도? 3kg에서 3.6kg까지. 3.6kg까지. 그 언스페셜티 커피도 그렇고 저희 싱글도 그렇고 다 W1으로 하고 있고요. 다 하프 배치로. 1kg짜리로? 네. 배치 수가 너무 많아지지 않아요? 네. 근데 그 맛을 포기를 못해요, 제가. 아무리 15kg에서 잘 로스팅된 커피가 있고 네. 아무리 뭐 6kg에서 잘 로스팅된 커피가 있어도 1kg의 맛을 흉내만 내지 완벽하게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컵을 봤을 때. 그렇게 해야 제가 원하는 맛이 나오더라고요. 에스프레소는 1kg도 좋지만 6kg도 좋고 뭐 15kg도 좋아요. 저는 1, 6, 15를 쓰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것 중에 1이랑 6가 저는 가장 좋아요. 그 마지막 부분 ROR 상승은 커피빈의 수분과 연관된 것 같은데 일부러 유도하신 건지. 맞아요. 이거는 제 로스팅 스타일인데 1차 크랙이 가장 활성화하는 시기인데 네. 저는 이때 불을 꺼요. 아예 제로로 만드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네. 저는 1차 크랙은 반대로 생각해요. 저는 1차 크랙이라는 거는 어쨌건 지금까지 열을 많이 받아왔고 이거를 참지 못하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때는 열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 최소. 근데 그래프가 올라가는 건 이거 열 높인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끄다 보니까 네. 불을 끄니까 이제 떨어지죠. 네. 당연히 떨어져요. 네. 지금 빨간색으로 설명할게요. 쉽게. 네. 빨간색은 불을 끄니까 당연히 하강을 합니다. 근데 다시 열을 줘요. 근데 이 구간은 최대한 이 ROR 이하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불을 껐으니까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 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로스팅 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2에 가깝게까지 했을 때 괜찮았어요. 네, 로스팅 결과물에서 좋았고 2 이하로알보다 뭐 1.5, 1.3 뭐 이렇게 떨어지면은 결과물이 정말 안 좋았어. 왜냐면 반등하는 데까지 더 많은 열이 필요로 하게 돼요. 얘가 받을 수 있는 열량이 그래 후반에 정해져 있는데 이거보다 더 과하게 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늦게 줬으니까 일단 배출 온도랑 DTR을 맞추자. 그래서 과한 열을 줘도 DTR은 좀 똑같이 맞출 수 있어요. 분명히. 0까지 떨어져서 100으로 주면은 디테일 똑같이 맞출 수 있죠. 근데 결과물이 너무 다르죠. 불을 끄는 거는 일부러 유도했고요. 다시 켜는 거는 기준점, 이 ROR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화력을 주는 건데 이 시점을 주는 게 언제 줄 거냐요, 결국엔. 내가 언제 줘야지만 이 ROR까지만 떨어지냐인데 이거는 집중을 해야 돼요. 네, ROR이 떨어지는 속도를 보거나 보고 그때 줘요.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첫 배치 때 보고 후반에 껐는데 더 많이 떨어지는 생두들이 있고 천천히 떨어지는 생두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첫 배치를 통해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 했어요? 네. 로스팅 다 해서 퀄리티 컨트롤 어떻게 하세요? QC는? QC는 네. 만약에 저는 필터 포인트랑 에스프레소 포인트를 두 가지로 좀 나눠 놓는 편이에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따지면 얘는 7분이잖아요. 필터는 걔는 8분 유도하고 에스프레소는? 좀 더 길게 유도를 하고요. 네. DTR도 조금 높아져요. 23%부터 시작을 해서 28%까지는 가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당연히 배출원도 높고 네, 시너지 같은 걸 만약에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높아요. 싱글보다 한 4도 정도는 높고 DTR도 한 4%에서 5% 정도 조금 더 높아요. 네. 이렇게 나눠 놓는데 일단 에스프레소로 따지면은 프로파일을 띄워둬요. 내가 로스팅 오늘 지금 테스트할 프로파일 로스팅 띄워두고 커핑이랑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같이 QC를 해요. 그래야지만 이 프로파일이었을 때 이 맛이 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그래도 계속 입력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도 맛을 안 보다 보면은 그
무뎌지잖아요. 네, 안 먹다가 먹으면.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같이 놓고 QC를 해요. 근데 이제 에스프레소가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필터 포인트 로스팅은 이렇게 커핑을 했을 때 확연하게 느껴지는데 네. 에스프레소 포인트가 조금 더 다크하다 보니까 네. QC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에스프레소와 커핑과 프로파일을 같이 놓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만약에 에스프레소를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QC가 에스프레소까지 못 먹겠다. 네. 그러면은 이 연습이 돼 있으면 이 정도 마시면 에스프레소에서 이런 괜찮겠다. 어느 정도 나오겠다. 산미톤이 더 밝겠다? 낫겠다?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는 거는 결국 집어넣는 거예요. 네, 집어넣어야 돼요. 계속 네. 프로파일이랑 대조해보고 맞아. 프로파일이 다르면 이거 에스프레소 추출했을 때 어땠구나. 그러면 커핑만 하더라도 결국엔 동일한 맛이 나면은 네. 여기에서 네. 여기서 기준을 잡으면 맞아요. 그러면 요게 좀 바뀌어도 굳이 에스프레소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니까. 네, 계속 그렇죠. 연습이 되면 네, 그렇게 QC를 해요. 그럼 필터도 계속 커핑으로 같이 프로파일 놓고 커핑으로 계속 하세요? 커핑이랑 이제 필터랑 필터는 그 드림 레시피로. 네, 맞아요. 똑같은 레시피로. 또 커핑만 했다가는 어차피 손님한테 나가는 게 네. 커핑볼을 주진 않으니까.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렇게 하진 않죠. 네, 그래서 커핑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포커스를 둔 에스프레소 먹을 거냐, 네. 필터로 먹을 거냐로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거긴 하죠.